자, 이제 행렬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아니 시험 범위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안 나올 거예요. 단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맞춰주셔야 되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도 막 학교에서 특이한 걸 할 수 있기는 해요. 특히 유신. 행렬에 지금 교육과정에는 빠졌는데 그 전에 예전에 행렬이 들어갔을 때 좀 특이한 공식들이 존재했거든요. 헤일리 캐밀턴 공식이라고. 안 나온대요? 교육과정 빠진 거. 교육과정 빠진 건 아예 안 나온대요? 다행이다. 다른 단원이. 응, 싹 다. 내가 교육과정 아닌 건 아예 안 하겠다. 다른 단원이랑 연계해서. 행렬 쪽을 나온다면 복소수입니다. 다른 거는 크게 뭐 없을 거고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행렬에서 가장 괴롭히던 게 그 어제는 그 공식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피겐노트 바로 한번 펴보시죠. 자, 책은 140페이지인가요? 펴보시면 되고요. 자, 행렬 한 번에 그냥 개념 정리 쭉 끝내고 뒤에 있는 문제 쭉 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예전에 행렬 했었던 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우리 전에 우리 중3 때 시험 다 보고 행렬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 사람? 역시. 그때 근데 좀 잘하긴 했어, 승범이가. 승범이가 좀 많이 잘했었어, 행렬을. 좋아요. 자, 행렬 들어갑니다. 자, 행렬 첫 번째,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수 또는 문자를요, 수나 문자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거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숫자나 문자, 심지어 어떤 당식 또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수 또는 문자라고 하는 거, 얘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렬이 이렇게 배열들이 쭉 있다면 각각들을 나타내는 말이 성분이라고 합니다. 얘가 성분이고요. 그리고 행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행이라고 하는 것과 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행이라고 하는 거, 얘는 가로입니다. 가로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거, 얘는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자, 혹시요, 행열인데 행열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두 개 붙이면은 리을로 바뀌는 거 무슨 법칙이죠? 아니죠. 뭐라고요? 행열인데 하나로 합쳐지면서 행열이라고 적어지는 거 무슨 법칙이죠? 국어 시간에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지 알겠다, 그죠? 사실 나도 까먹었어요. 리을이 어떤 중국초 아니에요? 리을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첨가가 된 거. 리을이 어떤 그거죠? 소리죠? 리을이요? 유음인가요? 네. 유음이면은 이게 교체 내가 아니야, 교체? 교체가 아니고 이게 추가일 텐데. 왜요? 유음 법칙이라고 혹시 있나요? 유음 법칙? 두음 법칙 말고 유음 법칙이요. 없어요? 유음화밖에 없는데. 유음 법칙이 아니라 유음화. 그거 교체인데.
그러니까 교체예요? 추가가 아니에요? 제가 교체를 했잖아요. 어? 부분 법칙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교체했잖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국어도 열심히 하시고요. 자, 들어갑시다. 첫 번째. 일단 얘는 행렬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행렬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행렬의 이름이다. 민재야, 승범아, 각각들 이름 존재하죠. 행렬들도 다른 이름들이 각각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행렬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 거냐? 먼저 첫 번째로 행이 m개가 있다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열이 n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즉 가로가 m개고요, 세로가 n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얘네들 행열 순서대로 해서요, 얘는 n 곱하기 n m 곱하기 n 행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생긴 모양으로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거에서도 알겠지만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모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로줄이 몇 개인지 세로줄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렬의 이름에서 두 번째입니다. m이라고 하는 가로의 개수와 n이라고 하는 세로의 개수가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야, 근데 왜 갑자기 든 생각인데 국어 하니까 왜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냐? 수학하다가 갑자기 국어 이야기 나오니까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져. 국어학원으로 바꿀까? 네. 아니, 네 이러고 있네. 자, m이랑 n이랑 두 개가 똑같아요. 자, m과 n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m 곱하기 n 대신에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n 곱하기 n 굳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도 얘를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바꿔줍니다. 이름을 n차 정사각 행렬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는 2차 정사각, 3차 정사각 밖에 없어요. 물론 대학 과정 가면 5차 정사각, 7차 정사각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이공계로 가실 분 아마 하셔야 될 거고요. 선형대수에서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 자, 봐요. 정의 한번 보세요. 수도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놔뒀잖아. 그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일종이죠. 그죠? 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n 곱하기 n 행렬,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직사각형 아니고 왜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친구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행렬의 성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행렬 다들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우리가 성분들 놔둬놓고 가로로, 큰 가로로 묶어놓은 게 행렬인데 그 각각들을 의미하는 게 성분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분들을 의미할 때 A 행렬이 있을 때 A 행렬의 I행 그리고 J열이라고 한번 해보죠. I행 J열,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I, J 성분이라고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분을 소문자로 바꾸면 스몰 a라고 적고 A, I, J라고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분을 나타내는 말 두 개가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될 거는 행렬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로는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보도록 하죠.
행렬이 덧셈과 뺄셈이다. 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행렬이 있는데 이 두 행렬은요 반드시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두 행렬이 모양이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줄 겁니다. 두 행렬이 모양이 같을 때요. 두 행렬이 모양이 같을 때. 덧셈과 뺄셈은요 서로 같은 성분들끼리 계산을 합니다. 같은 성분끼리 계산한다. 즉 1,1의 성분이랑 1,1의 성분이랑 더한다. 1,2, 1,2끼리 더한다. 같은 성분끼리 더한다라는 뜻이고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덧셈과 뺄셈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성립하는 법칙이 있어요. 물론 뺄셈은 우리가 괄호로 묶어서 덧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립하는 법칙, 덧셈에서 성립하는 법칙을 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요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 둘 다 만족이 돼요. 교환되고요. 결합됩니다. 자, 얘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뒤에 곱셈을 배우게 될 텐데 곱셈에서는 하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는 거고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A 더하기 B 행렬이나 B 더하기 A 행렬이랑 서로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을 때 A랑 B랑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B랑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나 두 개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볼 거는요. 영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행렬은요. 모든 성분이 0이에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해요. 따라서 숫자 0이라고 말하면은 진짜 숫자 0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영행렬이라고 적고요. 얘 영행렬의 기호도 존재합니다. 기호는 다른 게 아니고요. 대문자 O라고 하는 거를 적습니다. 자, 그래서 영행렬 같은 경우에 얘도 예시를 들어보자면 A라고 하는 행렬과 영행렬이랑 더합니다. 우리 숫자에서 0을 더하면 그 숫자 그냥 그대로 나오듯이 여기에 있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뺄셈 A에서 O를 빼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집합 그대로 나오게 된다. 자, 참고로 얘 곱셈에서 나오잖아? 영행렬이랑 어떤 행렬이랑 곱하면 뭐가 될까요? 자, 100 곱하기 0은 100이죠. 아, 0이죠. 그죠? 7 곱하기 0도 0이잖아요. 영행렬이랑 어떤 행렬이랑 곱하면 0이 됩니다. 그것까지 뒤에서 보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행렬의 실수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행렬에 어떤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실수를 곱한다, 실수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KA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K라고 하는 거는 실수고요. A라고 하는 거는 행렬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냐? 모든 성분에다가 K를 곱한 거예요. 얘는 모든 성분에 K배를 한 거다. 모든 성분에 K를 곱한 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의 실수배라고 하는 거는요,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교환법칙 또한 성립해요. 교환도 성립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정리하시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시죠. 자, 6번 보시죠. 그렇다고 빠지지 마시고요. 가시죠. 승범이 멀쩡하니까 수요일에 안 빠진다고 합니다. 빠진다면 이 영상을 저기 교육청에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어차피 저희밖에 안 오잖아요. 아닐걸요. 6번. 자, 6번입니다. 행렬이 곱셈이에요. 행렬이 곱셈을 보도록 할게요. 행렬에서는 시험에 나온다. 대다수가 곱셈이겠죠. 곱셈이 특이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이 곱셈은요, 먼저 조건이 있어요. 곱셈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A 행렬이라는 거랑 B 행렬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C 행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곱셈에서는 좀 특이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A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M 곱하기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B 행렬은 N 곱하기 L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C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 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앞에 있는 열 부분과 뒤에 있는 행 부분이 서로 같아야지만 곱셈이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앞 행렬의 열 열의 수, 그리고 뒤 행렬의 행의 수. 앞열의 열의 수랑 뒷행열의 행의 수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C행렬이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행렬의 행,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얘예요. 곱셈이 안 되는 경우인데 억지로 계산을 하다가 얘 뭐지? 대충 한번 해보지 뭐 하다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 행렬의 열의 수랑 뒷 행렬의 행의 수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곱셈이 된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 자, 뭐냐면요, A, B, C 세 개의 행렬이 곱해져 있을 때 얘가 A, B, C랑 또 동일하겠죠. 하지만 A, B를 곱하고 C를 곱한 거나 B, C를 곱하고 A를 곱한 거나 두 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A, B는 BA 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교환법칙이 일어난 거다. 그죠? 두 개 위치가 바뀐 겁니다.
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왜?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특수하면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얘 두 개가 만족시키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성립하지 않지만 여기를 이 식을 만족시키는 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특수한 경우에는 존재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성질. A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 이제 분배 법칙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도 쉽죠? 앞에 있는 것들 뒤에다가 하나씩 다 분배해주면 되는 거잖아. AB 더하기 AC입니다. 하지만 얘랑요,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얘입니다. B 더하기 C가 있는데 A라고 하는 거를 뒤에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숫자 계산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야? 분배해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텐데 얘는 달라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요. 두 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되거든요. 더한 거 얘도 하나의 행렬입니다. 두 개 교환 법칙 성립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얘는 뒤에서 분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얘는 BA 더하기 CA가 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A, B라고 하는 거랑 B, A라고 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행렬이기 때문에요. B, A, C랑 C, A도 마찬가지로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언제요? 특수한 경우에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같지 않아요. 자, 다음 네 번째. 실수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K에 A, B라고 하는 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K를 A에다가 곱한 다음 B랑 곱해도 되고요. K를 B에다가 먼저 곱해 준 다음 A를 앞에서 곱해 준 거랑 동일합니다. 실수배는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게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는요, 지금 행렬의 곱셈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자면 2 곱하기 2 행렬이 있다고 해봅시다. 2차 정사각 행렬이죠. 자, 얘 계산할 때 앞에 거는 가로로, 뒤에 거는 세로로 나눠준다.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곱해서 1행 1열, 차례대로 곱해서 1행 2열, 차례대로 곱해서 2행 1열, 차례대로 곱하면 2행 2열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배울 거는요, 단위행렬 2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행렬 2예요. 자, 우리 앞에서 영행렬이라고 하는 걸 했었다, 그죠?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0이랑 비슷하게 생각해라 라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단위행렬 2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 1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 1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얘는요, 생긴 것 자체가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얘 생긴 게 오른쪽 아래로 아래 로의 성분이 모두 1이에요. 그리고요, 그 외에는 0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 0, 0, 1. 얘 2차 정사각에 대한 단위행렬이고요. 얘가 3차 정사각에 대한 단위행렬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단위행렬 2라고 하는 거랑 A라고 하는 행렬이랑 두 개를 곱했어요. 얘는요, 얘랑 같아요. 왜냐면요, 얘가 1이라고 했잖아. A 곱하기 2는 결국은 A입니다.
1을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결국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질에 대해서 보자면요. 교환법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합법칙도 가능해요. 그리고 분배법칙 또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얘 때문에요. 곱셈 공식에 대해서도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에 그냥 참고해서 적어주시죠. 저기 위에다가 적을게요. 6번 다 적으셨죠? 자, 참고해서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행렬에 대해서 곱셈 법칙을 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쯤 있으면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승범아, 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기범아, 혹시 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은지 아실까요? 민재? 연우? 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의 교환법칙은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를 제곱하게 되면요. 어떤 식이 되냐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가 틀렸습니다. 행렬에서는요. 왜냐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말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분배법칙은 성립하니까 A를 앞에서 곱해 주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에 플러스 A B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앞에 있는 B를 뒤에다가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은 B가 앞에서 분배돼서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BA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즉 AB라고 하는 거랑 BA라고 하는 거랑 행렬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곱셈 법칙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주어진다면 행렬의 곱셈 법칙이 성립합니다. 뭐냐면요. 단위 행렬과의 곱셈 법칙은 성립해요. 뒤에다가 얘를 적어 줄 거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문제 내에서 이러한 문구들이 있다면 곱셈 법칙이 성립해요. 뭐냐면은 진짜 있는 그대로 주어져요. 곱셈 법칙 성립한다. 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에요. 곱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러한 문구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곱셈 법칙 그냥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행렬 또는 곱셈 법칙 성립, 그리고 곱셈의 교환 법칙 성립, 이러한 세 개의 문자들 들어있으면 그냥 편한 대로 곱셈 법칙 적용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 예제 하나 들어준댔죠?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죠. 아니, 제곱했으니까 합차 공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얘 계산하게 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미안한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미안해요. 7번 단위행렬에 4번이 빠졌어요. 하나만 추가를 해주세요. 4번은 뭐냐면요, 단위행렬에 대해서 거듭제곱이에요. 단위행렬 2의 거듭제곱입니다. 뭐냐면요, 2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랑 비슷하다고 했었다, 그죠? 2를 몇 번이나 거듭제곱을 하나 똑같이 1이잖아요. 그죠? 단위행렬도 동일합니다. 2라고 하는 거는 2의 제곱이랑 동일하고요. 2의 세제곱도 동일하고요. 2의 n제곱과 모두 다 동일합니다. 몇 제곱이 되든 다 상관없어요. 전부 다 단위행렬 2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직접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정리 마무리 하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자, 1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형 차례대로 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자,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대표 문제랑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들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여기는 2차 정사각 있다, 그죠? 여기다가 입줄. 자, 2차 정사각입니다. 2 곱하기 2행렬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i, j라고 하는 성분 aij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정사각 4개를 그릴 텐데 4개의 성분을 적어 놓을 텐데 1,1 성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1,1이다. i가 1이고 j라고 하는 게 1이잖아요. 두 개 똑같을 때 이 식을 사용하여라. 1 대입하면 2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엔 1,2 행렬입니다. j가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라.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겠죠. 다음, 얘는 2,1이잖아요. i가 2고 j가 1입니다. j가 1, i가 2. 그러면 2의 제곱이 됩니다. 4가 되겠죠. 다음, 마지막 2,2의 성분이에요. 두 개 똑같으니까 위의 식 이용하겠다. 2 곱하기 3. 그러면 6. 얘가 되겠네요. 자, 모든 성분의 합이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더해주는 겁니다. 15가 정답이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여기에 있는 i, j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숫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함정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요, 문제에서 얘 두 개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j, i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i, j만 연습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j, i인데 그냥 반대로 i, j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j, i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순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행렬에서 제일 낚시하기 좋은 거예요. 두 개의 성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다음 유형 2번의 대표 문제입니다. 4번 문제죠. 세실수 A, B, C라고 하는 것과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행렬이 똑같대요. 자, 이 유형이 서로 같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유형인데요. 자, 얘는 같다라는 거 별거 없고요. 각각의 성분들이 다 동일하면 되겠습니다. 1,1 성분들 두 개 똑같죠? 그죠? 다음, A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2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아야 돼요. 자, C부터 한번 봅시다. C랑 마이너스 C랑 두 개가 똑같대요. C라고 하는 게 뭐가 돼야 될까요?
0밖에 없죠. 다른 실수가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C는 일단 0입니다. 자, 다음 B-2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두 개의 성분이 똑같습니다. 다 정리하게 되면 이 B라고 하는 게 2가 되겠죠. 약분시켜서 B라고 하는 건 1이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B가 1이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B 플러스 2인데 B 대신에 1 대입해서 3이다 라는 걸로 계산하면 A가 2라고 나오겠죠. 다 더하면 3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대표 문제들은 다 간단해요. 자, 여기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제일 밑에 7번 문제. 얘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 봅시다. 자,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각각의 성분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건데 2,1 성분은 둘 다 1이라고 이미 똑같다, 그죠? 자,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성분은 어떤 성분일까요?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성분은 어떤 성분일까요? A 제곱하고 A 그렇죠. 하나의 문자로 나와 있는 1,1 성분이 가장 큰 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제곱이랑 A랑 서로 똑같네? 얘 만족시키는 A값 뭐가 있을까요? 얘 넘어가서 인수분해하면 A라고 하는 게 0이거나 1이 되면 만족되겠다, 그죠? 그래서 A가 0일 때, A가 1일 때 나눠서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A가 0이에요. 그러면 1,2 성분을 한번 보시죠. B-5라고 하는 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B라고 하는 게 5가 되겠습니다. 자, 2,2 성분 5라고 하는 게 0제곱 더하기 3, 3이랑 같나요? 아니잖아요. A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A가 1일 때 보도록 하죠. A가 1이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거는 1,2 성분에 의해서 4라고 구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2,2 성분 4가 1 더하기 3 맞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1이고요. B라고 하는 건 4가 되겠습니다. 제곱 더해서 17이 되겠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행렬이 덧셈, 뺄셈, 실수배가 나온다 라는 거야. 자, 대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8번 문제입니다. A 더하기 2B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행렬이 덧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행렬이 실수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랑 2B라고 하는 거를 더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수배가 된 2B부터 구하게 되면은 각각의 성분들에다가 전부 다 2를 곱한 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적으면은 얘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은 각각의 성분들이 합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8, 5, 마이너스 3 얘가 되겠다. 모든 성분의 합입니다. 다 더하게 되면은 6 되겠네요. 정답 3번이죠. 넘어갑니다. 덧셈 뺄셈은 쉬우니까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있는 대표 유형 하나 풀어보시죠. 얘도 쉽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거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A-B라고 하는 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3을 곱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얘네들을 다 미리 전개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저는 먼저 다 전개를 해서 푸는 방법으로 보도록 할게요. 3A-3B라고 실수배를 다 전개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A를 넘겨서 2X라고 하는 게 2A-3B다 라는 식으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2배 하게 되면요 6, 4, 2, 8이 되고요. 3배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 12, 18, 마이너스 6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뺍니다. 그러면 12,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16, 그리고 14 얘가 되겠죠. 그죠? 얘가 2x잖아요. 그죠? 2로 다 나눠주는 겁니다.
실수배로 나눠주면요. x라고 하는 거 계산하면은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7이 되죠.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2, 얘는 13 되는, 그죠? 다 더하면은 1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드디어 행렬이 본격적인 시험 문제로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렬이 곱셈이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얘를 곱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있는 알파벳 O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영행렬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죠. 시작해 봅시다. 자, 24번입니다.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 된다라고 나와 있다, 그죠? 자, 두 개 바로 곱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따로 적기도 귀찮아서 이렇게 바로 풉니다. 여러분도 그냥 바로 푸세요. 3 곱하기 a입니다. 3a.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1,1 성분이잖아요. 뒤에 있는 것도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24 더하기 4b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밑에 있는 거 0이기 때문에 0,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얘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행렬이기 때문이죠. a가 4가 되는 거고요. 얘 또한 0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b가 6이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10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곱셈 연습하는 거 해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6번입니다. 행렬이 거듭제곱이에요. 자, 행렬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고요. 여기 있는 이 거듭제곱, 이 문제 그대로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오겠죠. 자, 거듭제곱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복소수 같은 거랑 같이 결합이 된다면 a제곱, a세제곱까지 들어갔을 때 얘가 단위 행렬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정한 규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제곱은 직접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선 대표 문제 2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의 모든 성분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입니다. 자, 먼저 a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대로요. 1, 2, 0, 1이잖아요. 자, 이제 a제곱을 적어 볼게요. a랑 곱한 거잖아요. 1, 2, 0, 1. 1, 2, 0, 1. 얘 계산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1, 4, 0, 1. 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보면은 규칙이 나올 겁니다. a 세제곱이에요. 자, 얘는 1, 2, 0, 1 곱하기 a제곱이죠. a 곱하기 a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a제곱 곱하기 a도 돼요. 따라서 얘를 1, 4, 0, 1, 1, 2, 0, 1 얘도 됩니다. 아시겠죠? 거듭제곱에서는 두 개 교환 법칙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계산하게 되면요, 1, 6, 0, 1이 되겠죠. 규칙 보이세요? 1,1이랑 2,2는 계속해서 1이 나오고요. 2,1은 계속해서 0이 나옵니다. 하지만 1,2 성분 보게 되면 2, 4, 6 나왔죠.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8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성분이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거는 4겠죠. 저게 네 번째 항이잖아요. 1, 8, 0, 1 다 더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n 값은 4가 되겠네요. 자, 31번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31번 문제입니다. 화장실 가려. 봅시다. 자, 31번. A 12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얘 34제곱이다. 자, 우선 거듭제곱들을 먼저 다 해봐야겠죠. A라고 하는 게 A0, A-1, 1입니다. A제곱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A제곱이고요. 1,2 성분에는 0이 되겠습니다. 다음
2,1 성분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그죠?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랑 곱하면은 1이 되겠죠. 그죠? 다음 얘가 a제곱이잖아. 자,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a0, a-1, 1.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옵니다. a제곱 0, a제곱 마이너스 1, 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a 세제곱 0, 그리고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1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규칙성 보이시나요? 네. a일 때 1이죠. 그죠? 2일 때 2죠. 3일 때 3입니다. 그러면 a 11제곱이라고 하는 거 나타내게 되면은 a 11제곱 0, a 11제곱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2 곱하기 a 11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2의 34제곱이다. 자, 양변 2로 나눕니다. 양변 2로 나누면 a 11제곱이라고 하는 게 2의 33제곱이다 라는 걸로 계산되죠. 2의 33제곱, 얘는 2의 세제곱의 11제곱과 동일하고 8의 11제곱이 되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 8이라고 계산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행렬의 연산 대표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32번 문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우선 여기 있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보세요. 자, 얘 계산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제곱 구하고 b제곱 구해서 구해주면 되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얘 곱셈 법칙이죠. 곱셈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배 법칙으로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앞에 있는 b가 분배 법칙 되면서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숫자면에 두 개 교환 법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사라져서 그 합차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직접 다 구해 주셔야 돼요. 자, a제곱부터 하나씩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8, 1, 마이너스 1, 4, 3 얘가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ab라고 하는 걸 구해보도록 할게요.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0 계산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0이네요. 다음 6. 그 다음 계산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BA라고 하는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3, 2, 0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고요. 밑에 있는 거 9고요. 그리고 3입니다. 자, 지금 보시죠. AB랑 BA랑 다르다.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B제곱이요. 1, 2, 3, 0 1, 2, 3, 0 계산합니다. 계산하게 되면 1 플러스 6, 7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2고요.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6이죠. 자, 이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얘에서 얘 빼고 얘 더하고 얘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1,1 성분입니다. 8에서 두 번째 거 0을 빼요.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5를 더하죠. 그리고 나서 7을 빼요. 다음 1,2 성분입니다. 1에서 6을 빼요. 마이너스 5를 더해요. 마이너스 2를 빼요. 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1 성분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요. 플러스 5에서 9를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3을 빼요. 마지막 2,2 성분 3에서 마이너스 2를 뺍니다. 그리고 3을 더해요. 그리고 6을 빼요. 전부 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4, 다음 마이너스 8, 다음 계산이 안 돼. 16, 다음 2. 자, 얘네들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얘 두 개 더하면 8이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2 하면 6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근데 어떤 걸로요? 세제곱 공식이요. 놀랍겠죠? 세제곱 공식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강조 AB 그냥 더하고 빼가지고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게 훨씬 간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곱셈 공식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냥 더해서 하면은 얘도 못 보잖아요. 그냥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거 3개 계산을 하면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돼서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얘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난도 문제 한번 보고 여기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쭉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고생했어요.